먹과 붓으로 문자를 표현하는 예술 서예. 서예는 글자를 보며 뜻을 해석하는 직관적인 시각 예술인데요. 우리가 익히 아는 서예와는 달리 커다란 붓으로 온몸을 움직여 새로운 형태의 글씨를 써내려가는 작가가 있습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박세호 작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본인의 삶의 질곡이 그 속에 녹아져 있지 않을까 때문에 좀 회화적이라든가 파괴적이라든가 그런 어떤 혁신적인 그런 형식이 장르를 넘나들 정도로 이 서예라는 통념적인 우리 생각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서양화 전시를 할 때도 같이 전시를 할 수 있을 만큼 정적인 서예를 동적으로 표현하고 전통 서예에 회화적 조형미를 더입힌 작품을 현대 서예라고 부르는데요. 실험적인 작품 활동으로 서예의 표현 영역을 넓혀가는 현대 서예가 박세호. 문자가 품은 다양한 의미를 필묵으로 녹여내는 작가의 예술 세계를 만나봅니다. 예술의 도시를 꿈꾸는 영천. 이곳에 세상의 소리로부터 벗어난 변방의 집이란 이름을 가진 작가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짙은 묵향이 가득할 것 같은 공간에 크기와 종류가 제각각인 붓들이 시선을 잡아끄는데요. 이 대붓들은 주로 퍼포먼스용이죠. 그리고 큰 획을 그을 때 사용하는 붓들이고, 과거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붓들이 그냥 장식용으로만 있던 붓들이 저는 이제 지금은 아주 제 작품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그런 도구들이 된 거죠. 각양각색의 벼루엔 서예가로 살아온 그간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있는 벼루들은 제가 직접 벼루돌을 구해서 직접 제가 깎아서 만든 벼루들입니다. 고요의 벼루라 그래요. 고요 이름을 고요로 붙였습니다. 저는 이 벼루는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저한테 최초의 벼루죠. 예, 초등학교 10살 때, 10살 때부터 어떻게 아직 가지고 예, 제가 제일 어릴 적에 사용하던 벼루인데 다행히 서예를 어릴 적부터 꾸준히 이렇게 끊기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 벼루도 제 손에서 떠날 사실 시간이 없었던 거죠. 작가는 1980년대부터 국내 서단에 불어온 현대 서예의 선두주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종이와 붓과 먹 등 작품을 완성하는 재료는 여느 작가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준비 과정은 조금 특별해 보입니다. 먹을 빻고 있습니다. 먹도 빻아야 되나요? 원래 먹은 벼루에 갈아서 쓰는데 먹을 이렇게 좀 진하게 이렇게 고약처럼 이 절구에 빻아서 그래 사용하면은 좀 더 강한 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입체감 있는 그런 선을 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익숙한 재료를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작가. 먹의 농도로 선의 예술을 표현하고 역동적인 운필로 그림 같은 글자를 써내려갑니다. 온몸을 휘둘러 글을 쓰는 작가에겐 신체의 모든 곳이 붓이나 다름없는데요. 먹물이 퍼지기 전에 글씨의 형상을 만드는 중입니다. 이 글자는 마음 심자의 해서체와 행서체
그리고 전수체를 이렇게 좀 섞어서 쓰는 약간의 추상적인 그런 마음심자인데요. 번지기도 하고 또 이 물과 기름을 섞어서 이 획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절구에 빻는 이 먹물을 이렇게 찍어서 쓰기도 하고 하는 그 여러 가지 획이나 점의 모양에서 나오는 그런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어떠한 그 상황들을 아주 좀 격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손으로서 이 먹물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갈 때 종이 위랑 만나는 그 느낌을 이렇게 느껴보면 참 흙으로 이렇게 도자기를 빚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작품 자체에 굉장히 저는 그 붓과 함께 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먹물을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종이를 이렇게 쓰다듬듯이 이렇게 획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마음에 떠다니는 격정적인 감정을 마음심, 이 한 글자로 표현했지만 보는 이들은 각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작품입니다. 재료에도 한계를 두지 않는데요. 동양적인 정서를 담은 먹 위에 서양화 물감을 더해 동서양의 조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숨 숫자를 획을 조금 생략하기도 하고 파자를 해서 글씨를 만드는 어떤 그런 형식의 자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저게 무슨 글자냐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심서의 개념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의 글씨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형성에 있어서는 별로 구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10살 때부터 서예를 배운 작가는 전통 서예의 필법을 익힌 후에 현대 서예로 시선을 돌렸는데요. 대학 시절엔 소리음, 한 글자를 주제로 한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2008년 올해 청년 작가로 선정되며 서단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대구 경북 서예상과 석재 청년 작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25번의 개인전과 프랑스, 중국, 포르투갈 등 해외 각국에서 초청전을 열며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날, 폐교를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꾼 영천의 한 미술관에서 작가의 30년간의 작품 세계를 만났습니다. 날카로운 필치와 생동감이 느껴지는 작품과 먹의 농담과 재료의 물성을 활용해 문자를 미학적으로 풀어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관람객들은 새로운 서예를 어떻게 봤을까요? 한문 가면 우리가 이제 뜻을 빨리 이해할 수 있던 그런 글자로서 이해했던 건데 이거를 이렇게 작품 세계에 끌어내서 이래 모든 사람에게 이래 같이 공유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참 획기적이고 이 먹물이 보면 탁 이렇게 번지면서 이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느껴지니까 문자 그대로를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보는 순간의 감정에 집중하는 새로운 서예 작품. 조금은 낯설지만 신선한 매력이 느껴집니다.
전통서에서는 문장이라든지 어떤 기록을 전통서에서 하고 있다면은 저는 현대적인 표현 방법으로서 일단 문자를 줄이는 것, 그리고 또 한 단어를 쓴다든지 한 글자를 쓰는데 핵심을 뒀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찾았던 글자들이 소리 음자, 운치 운자, 그리고 금을 현자, 마음심자, 목숨 숫자였습니다. 단 하나의 단어에 수십, 수백 개의 감정을 담은 작가. 이 작품은 목숨 숫자의 작품입니다. 목숨 숫자 한 글자를 이 큰 화면에다가 대붓으로 이렇게 썼는 그런 대자서 글씨입니다. 단순히 먹물로만 쓴 것이 아니고 물과 기름을 서로 이 융합을 해서 우리나라의 이 한지 위에다가 이렇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서로 물과 기름이 섞여서 충돌하기도 하고 또 마찰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상생할 때 우리가 서예가 앞으로 미래에 좀 더 추구해야 될 그런 방향성에 대한 표현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파격적인 행보엔 응원만큼이나 쓴소리도 많았는데요. 물과 기름이 결국 어우러져 작품이 되듯 작가는 예술로 상생과 화합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어떤 그런 그 이야기 속에서 때로는 전통을 벗어나면은 이단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어떤 간섭화된 어떤 형식적인 것들보다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 또는 현대적인 표현에 대한 어떤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지금 제에게는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네, 별일 없으시죠? 네. 네. 작가의 활동을 오랫동안 지켜본 지인이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서예와 미술의 경계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묵묵히 쌓아가는 박세호 작가를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세호 작가의 일련의 노력은 이런 밀려나고 있는 관심을 다시 관람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제시하는, 관심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서예라는 이 장르가 그 현대미술의 대열에 끼어들어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작가는 제자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서예를 통해 지역 전통 문화의 맥을 잇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마침 문화생들이 작업실을 찾았네요.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재 썼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하려고 왔어요. 잘 오셨어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큰 글씨를 한번 써볼 거예요. 평소 보기 힘든 대형 작업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려나 봅니다. 큰 글자, 큰 글자인데 대자서 또는 그 한 글자를 쓰는 일자서예라 그러기도 하고요.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소자수서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먹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글자이기 때문에 묵상서예라 그러기도 하고 추상서예 뭐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있어요. 올림픽에서 대자 서예를 선보이며 전 세계에 우리 문화를 알린 작가. 정적인 전시를 넘어 다양한 퍼포먼스로 서예의 대중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붓의 무게가 무려 25kg이나 된다는데요. 작가가 대자 서예를 쓰는 이유도 사람들이 서예를 조금이라도 가까이 느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에 어떤 마음을 담았을까요? 전서체로 목숨 숫자 있고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티글자처럼 저려 있는 거 있죠.
저런 게 이제 목수차에 들어가는 입구자를 이제 하나는 옆으로 써놨고 하나는 거꾸로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게 먹물이 이렇게 보면 탁 번지는 이 느낌이 꼭 매화가 한겨울에 역경을 지나서 매화가 딱 피어나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오늘 교수님 목숨 숫자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떠나고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는 시간. 작가는 어떤 연유로 현대 서예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지금 24년 전에 첫 개인전 때부터 저는 현대서예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전공을 할 때는 대부분 전통서예가 주류였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서예를 하면서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국의 이 서예를 일본과 중국과 다른 한국의 고유한 어떤 미적 기준으로서 세계화를 시킬 것인가 또 현대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포은 정몽주의 정신이 살아있는 영천 임고서원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거 소식이야. 잘 계셨습니까? 그래. 그다음에 별일 없으셨습니까? 별일 없지. 네. 그래. 관일제하고 영천의 터를 잡고 사는 작가인지라 지역의 문화재 보존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포은 정몽주 선생님 목판을 복원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원했던 목판이랑 그리고 현재 지금 작업하고 있는 관일제와 담신제의 그 현판과 주련을 이제 그 좀 상황을 둘러보고 작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과거를 알아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작가는 대학원에서 문화재 복원 공부도 마쳤습니다. 어떤 게 새로 했는 건지는 이래 보면 좀 알 것 같아요. 나무 자체가 그렇죠. 새거니까. 그리고 아주 뭐 보관 상태가 아주 좋아서. 그리고 여기는 뭐 좋지. 그래 옛날 거보다 좀 깨끗하잖아. 예, 새로 해놔놓은. 테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끗한 부분들을 요거는 제가 다 새로 목판을 새겨서 각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것도 제가 이제 복각을 한 거고요. 이게 목판이 이렇게 잘 보관되기가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여기 우리 앞서 여기서 지켜나가시던 분들이 잘 보관해 주셨는데 몇 개 판목이 훼손이 됐거나 없어졌거나 했던 것을 우리 초람 선생 제주 갖고 이걸 또 다 부족한 것을 다 이제 채워 넣어 갖고 이제 지금이라도 책을 찍으면 완전하게 이제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참 복된 일이죠. 문집의 훼손된 부분을 찾아 포은의 서체 그대로 글씨를 쓰고 복각한 결과물인데요. 이 문집을 완성하기까지 1년 동안 매일 15시간 이상 작업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이후 영천 숭렬당의 현판 작업과 경주 남산의 문화재를 찾아다니며 탁본을 하고 지역 곳곳에 있는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특히나 문화재 작업을 할 땐 전통 서예 방식을 고수하는데요. 우리 과거에는 사실 서예가 생활에 가까이 아주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적으로 행해졌던 서예 작품들이 지금은 대부분 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서예가 뭐 작품이다, 뭐 창작 활동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서예라는 자체가 거기다가 과거의 작품들은 문화재죠. 보물이거나 국보이거나 또 그런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창작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에 관련되는 서예들 접함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창작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날 오후 작업실의 이름답게 이변재엔 더욱 깊은 고요가 찾아들었습니다. 수행하듯 먹을 갈며 새로운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이제 큰 글씨를 쓰거나 동적인 작품을 한다면 저녁이나 새벽에 또 동적인 마음을 아주 고요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스스로가 좀 마음이 정화되는 평온함을 어떻게 좀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글씨를 쓰고 있으면 또 서예의 또 다른 매력에 빠질 수 있어요. 네. 화려하고 자유분방한 서예를 추구하는 작가도 정형화된 글씨를 쓰며 스스로를 단련합니다. 작업하고 매일 또 먹이 묻고 또 먹이 없어졌다가 또 늘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먹물이 또 손에 묻어 있는 게 좋아요. 네. 손이 깨끗하면은 내가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은 느낌이 들고 또 손에 뭔가 묻어 있을 때 손 사이에 있는 먹물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다 그러나 어떤 그런 뿌듯함이 오는 것 같아요. 마치 고행과도 같은 시간을 매일 반복하며 기본기를 놓치지 않는데요. 앞으로 작가는 어떤 활동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내일은 어떤 작품을 할지 또 10년 후에는 나는 어떤 작업을 하는 작가가 되어 있을까 많이 생각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현재 충실하게 하고 있는 작업들이 마음 심자라든지 목숨 숫자 당분간 이 글자들을 화두처럼 제가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현재는 작업할 계획입니다.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선보이며 보는 이들에게 다채로운 상상력까지 선물하는 현대서예가 박세호. 작가의 바람대로 우리 서예가 현재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대중예술이 되길 바랍니다.